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라면을 무료로 제공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한 끼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과 경기 침체 장기화 여파가 연말 기부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도 감소했습니다. 자동 조정 기능을 장착한 배가 늘어나면서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고 거리 곳곳에는 성탄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성가대의 선율이 흐르는 광주 남동성당.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성탄 대축일 미사가 진행되고 하얀 미사보를 머리에 두른 신도들은 비상계엄의 여파와 경기 침체가 겹친 상황을 이겨낼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봅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 옥현진 대주교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가시밭길 고통이 따르더라도 권력자가 아닌 아기 예수 편에 서는 길을 찾자며 모든 이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의 힘찬 찬송은 교회 예배당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교회를 가득 메운 신도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며 인류애와 사랑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죄가 우리의 인생의 뿌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파가 주춤해진 틈을 타 거리 곳곳에서도 성탄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는 가족들과 추억을 남기려는 행렬이 계속됐고 때마침 열린 거리 축제의 흥겨운 음악은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민들한테 좋지는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가족들이랑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일단 많이 안 추워서 밖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힘든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 그 탄생의 의미를 기리며 주변의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 끼 식사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엔 적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라면을 무료로 제공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훈훈한 소식을 김영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어르신들이 식당으로 몰려듭니다. 매운 라면부터 짜장라면까지 다양한 라면은 물론 밑반찬과 밥도 준비돼 있습니다. 누구나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조리기구도 갖춰져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이 식당은 모든 게 무료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따뜻한 걸 한 그릇 잡수면 얼마나 몸이 따숩고 훈훈하고 마음이 좋겠어요. 지난달 문을 연 함께라면 나눔 식당은 연중 무휴로 점심 무렵 3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평일에는 20명 남짓, 주말에는 40명 안팎의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 사 먹기 어려운 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부담 없이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점심이 대개 12,000원에서 11,000원, 대개 10,000원짜리 넘어가잖아요. 근데 영세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먹는 게 얼마나 고맙고 좋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돈이 없어 밥을 굶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개인 사비를 들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한 켠을 개조해 나눔 식당을 열었습니다.
요즘 다 어렵고 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나 이제 결식아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편안히 식사 한 끼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눔 식당의 선한 영향력이 알려지면서 라면과 쌀 등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동참해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인근의 식당들도 나눔에 가세하면서 다음 달부터 나눔 식당은 모두 3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요즘 시국이 어려운데 뭐 이렇게 동참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춥고 어려운 연말, 따뜻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는 큰 추위 없겠는데요. 낮부터는 날이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6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는 데다 찬바람까지 가세하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많은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우리 지역에 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3에서 최고 10cm에 달하는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에서도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도로 위 자율주행처럼 바다에서도 자동 조종 기능을 장착한 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긴 항해를 하는 어민들의 피로감은 덜어주지만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수 중인 선박에 구조대원이 올라탑니다. 승선원 18명은 안전하게 대피했고 배도 침몰 전 육지로 예인됐습니다. 해경조사 결과 이 선박은 자동 조타를 켜놓고 조름 운항을 하다 갯바위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자동 조타는 배를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돕는 안전 장치지만 오히려 사고를 부른 겁니다. 속도를 맞춰놓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배는 원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현재 여수 관내 낚시어선 417척 중 3분의 1은 자동 조타를 설치해 운항 중입니다. 배에서 하루 종일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긴 항해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친다거나 할 때 핸들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계속 조타하기는 무리가 오니까 자동 조타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렇게 배가 그대로 가주니까. 바다에서 나는 사고 중 3분의 1은 운항 부주입니다. 대부분은 앞을 보지 않고 운항하다 발생한 전방주시 태만입니다. 해경은 전방주시 태만의 가장 큰 원인은 자동 조타라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합니다. 운항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해 자동 조타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항자는 반드시 시각과 청각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경은 자동 조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달부터 안전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어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백신 접종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전남 지역 인플루엔자 외래 환자는 7명으로 전국 평균 13.6명보다는 낮지만 12월 첫째 주 5.2명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 환자도 65세 이상이 18.9%를 차지하는 등 고위험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접종과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의심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흥의 한 젖소 농장이 럼피스킨이 확진되면서 전라남도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발생 농장은 젖소 5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지난 23일 소에게 피부 결절 등 임상 증상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기준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키는 7개 시도에서 전남 3건 등 모두 24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인물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민주주의 퇴행을 겪고 있는 지금 대통령다웠던 대통령, DJ의 삶을 통해 대통령의 존재 의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허연주 기자입니다. 1998년 2월 25일 정부 수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여야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화합과 통합의 리더의 면모는 외환 위기와 여야의 정치적 갈등을 풀어나가는 모습에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야당 대표와 가장 대화를 많이 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기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는 국난의 위기를 맞은 현재의 대한민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과제, IMF 시대의 경제 위기 등에 직면했던 그는 오직 국민을 위해 분노했고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해온 이들과도 타협하며 국난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DJ의 울분은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주인인 시민의 자세로 어떤 반칙과 특권과 이런 것들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전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고 2030 세대와 함께 지금 싹을 틔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다음을 찾을 수 없는 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모두가 목격한 현재.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삶으로 증명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더욱 그리운 시점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과 경기 침체 장기화 여파로 연말 기부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한 광주 지역의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24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줄었고 전남에서는 지난해보다 17억 원이 감소한 45억 7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고액 기부자도 감소해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27명이었던 1억 원 이상 기부자가 올해는 20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년 전남 지역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단가가 한 끼당 400원 인상된 4,613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어린이집을 포함해 각급 학교 2,200여 곳에 지원되는 급식비를 한 끼당 400원 오른 4,613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지원금은 1,65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0억 원 증가했고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은 이 가운데 55%를 부담합니다. 지난주 충주의 한 공군부대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가 고장나 다른 차를 몰던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요. 이 군부대 병사들은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다며 언젠가는 벌어질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용 화물차 오른쪽 뒤편에 나무 조각이 박혀 있고 화물칸을 덮은 천막은 찢겨나갔습니다. 길 위에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사고 현장 주변은 통제된 채 비닐로 덮였습니다.
지난 19일 충주 제19 전투비행단에서 병사들을 태운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화물칸에 타고 있던 병사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병사 중 1명은 수술까지 받았는데 나흘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병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곧바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취재진은 운전병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고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운전병의 주장입니다. 시작한 지 한 2~30초도 안 돼서 차량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림을 느꼈답니다. 그 쏠리는 핸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브레이크 제동을 밟았으나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 당일 기존에 몰던 차가 고장나면서 정비를 맡겼는데 대신 배정된 차량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차량은 누적 주행거리가 30만 킬로미터를 넘고 고장도 잦아 평소에는 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병을 비롯해 같은 소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병사들도 평소 차량 고장이 자주 발생했다며 언젠간 벌어질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참 이게 언제 일어날 그런 사고였다. 보통은 브레이크 고장이거나 아니면은 뭐 기어 변속 문제라던가 6개월에 한 번 터질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수리를 갔다 왔는데 또 터지는 경우도 있었고. 사고 차량은 1.25톤 군용 화물차로 화물칸 탑승 정원은 10명인데 사고 당시에는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안전띠가 있었지만 정원을 초과해 착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사고는 안타깝지만 운전병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량은 말도 못할 정도로 노후된 차량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인데 모든 책임을 운전병에게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경찰과 군은 조만간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사고 상황을 재현하는 등 현장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차량 결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군산시가 섬 지역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한다며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 땅을 무상 임대해 줬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무려 10년 가까운 기간 단 2명의 주민이 센터를 독점해 개인 사업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가게 주인들 공교롭게도 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렸다는 논란을 일으킨 선유도 짚라인 업체 간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세워진 군산의 한 수산물 판매센터. 전북도가 소유한 땅에 지어졌는데 허가권자인 군산시는 지역 어촌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소득 창출이 어려운 섬 지역 주민들의 수익 사업의 일환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방식은 딴판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함께 운영한다는 수산물 센터에는 이처럼 음식점 2점만 있을 뿐입니다. 즉 주민 2명이 개인 장사를 하며 사실상 센터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공익사업인 만큼 어촌계에 허가를 내줬지만 대다수 어촌계원들은 처음부터 그림의 떡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두고 싶어도 뭔 이유에선가 조건이 안 되고 저게 지금 우리 어촌계 어떻게 보면 어촌계 사업이잖아요. 그럼 어촌 계원들한테 뭔 이득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무상임대 계약자, 최근 억대의 인건비를 빼돌리는 등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제 어촌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어촌계장이 대표로 있던 선유도 짚라인 위탁업체 간부들의 자녀들입니다. 아들은 지금 군산 시내에 있고 아버님은 관리를 여기 하시거든요. 공익을 위한 무상임대로 개인 목적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당초 군산시의 설명과 딴판입니다. 단순 장사를 위한 목적은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성으로 줘버리는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산시는 뒤늦게 어촌계와 계약한 만큼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누가 입점할지는 어촌계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서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약속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자라는 무건주의 약속이죠. 게다가 임대기간 역시 관련법상 5년 이내로 제한된 사용기간을 훌쩍 넘겨 벌써 9년째 무상으로 사용 중입니다.
현재는 한 두세 사람 정도만을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무상임대 내준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다. 무상임대 내준 걸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공동체 이익을 조건으로 무상 임대받은 지자체 땅을 멋대로 개인 사업에 사용해온 짚라인 업체 간부의 가족들. 특정 소수에 대한 거듭된 특혜가 공교로운 우연일 뿐인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우리 농업에도 시설 재배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설 재배에 꼭 필요한 온실을 농민이 원하는 대로 미리 설계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도를 재배할 온실을 짓는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철근을 자르고 나사를 조이고 도면을 꼼꼼하게 살피며 공사를 진행합니다. 온실 한 동을 짓는데 설계비는 200~300만 원. 자재값이 오르면서 설치 비용도 크게 올라 농가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비용이 적게 드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는데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농촌진흥청이 3D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필요한 온실 모양을 고르고 길이와 높이 등을 차례대로 설정하면 온실 설계도가 만들어지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온실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자재 수량과 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강풍이나 폭설 같은 기상재해에 대한 안전성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온실을 보면서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설계된 내용을 온실에 대한 비용이나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자,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그런 그림자 분석도 가능합니다. 온실 설계 3D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조만간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출금리 할인과 출입국 우대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과 기관이 광주 지역에서 50곳 늘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인증 심사에서 신규와 재인증 등을 포함해 광주 지역에서 50곳의 기업과 기관이 가족 친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기업이 140곳으로 늘었고 이들 기업과 기관은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대출금리 할인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안군 비금도 주민들이 신안군에서 6번째로 햇빛연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신안군 비금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은 올해 10월 완공된 2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금 가운데 주민 참여에 따른 이익 배당금을 주민 3,100여 명에게 이달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금도 햇빛연금 지급액은 1인당 1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금액은 천사섬 신안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는 큰 추위 없겠는데요. 낮부터는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3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6도에 그치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이렇게 기온 자체도 내림세를 보이는 데다 찬바람까지 가세하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이른 오전부터는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우리 지역에 꽤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3에서 최고 10cm에 달하는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에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미리 대비 철저히
철저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영상권에 머무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도 6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7도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6도로 예상되고요. 고흥의 낮 기온 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내일과 모레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한낮 기온도 4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